자, 앞에서 다시 얘기해보면 우리가 지금 자, 2차 곡선을 배우고 있다고 했죠. 프린트 앞에 여기 한번 볼까요? 2차 곡선을 배우고 있다고 했죠? 우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2차 곡선 몇 개? 4개. 근데 원은 언제 배웠고? 1학년 때 수학 3에서 배웠고요. 지금 우리가 처음 오늘 배운 게 뭘 배운 거야? 포물선이라는 걸 배웠어요. 여기 중요한 거는 정의. 지금 정의가 중요해. 자, 이 정의는 좀 길었지만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줄여서 말하기로 했죠? 뭐랑 뭐가 같다? 초점거리는 준선거리. 그러니까 초점까지 이르는 거리와 준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의 다 모은 자취를 우리가 포물선이라고 부여를 했고요. 자, 그래서 그거를 진짜 점을 다 찍어봤어. 컴퓨터로 막 진짜 하나하나에서 다 찍어봤더니 이런 모양이 나오더라. 초점, 준선이 있다면 초점거리, 준선거리 같은 점들을 친 거야. 좀만 해. 다 모아봤더니 이렇게 그려지더라. 그래서 이 도형을 뭐라 부르기로 했다고 우리가? 포물선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때 주요 정보들 첫 번째 무슨 점? 초점. 그리고 기준이 되는 무슨 선? 준선. 그리고 수선을 내렸을 때 그 중점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 꼭지점. 자, 얘는 우리가 뭐를 알아보는 데 유용하다고? 얘가 얼마나 뭘 했는지? 평행이동을 했는지. 왜냐면 나중에 우리가 방정식을 작성할 때 여기가 원점이 되고 이 변화량이 무슨 값이 되니까? p 값이 된다고 했으니까. 자, 아무튼 주요 정보들. 그리고 2차 함수로 따졌을 때 이 중심을 가로지르는 대칭축, 얘를 우리가 축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작도 방법 너네가 해봤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요. 이거 뒤에 계속 나올 내용이 너무 중요해. 포물선 위에 한 점이 주어졌다? 그럼 우리가 무조건 정의를 표현해줘야 돼. 그래프에 뭐 연결하고? 초점 연결, 초점거리. 그 다음 무슨 거리? 준선거리는 준선에 뭐 해야 돼요? 선에 발 내린 다음에 세 번째 걔네가 어떻다? 같다. 이렇게 표현해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체 방정식을 풀어봤어. 근데 2개밖에 안 해요. 하나는 축이 어디에 평행한 거? X축에 평행한 거. 또 하나는 축이 어디 평행한 거? 축이 대각선 되고 이런 거 우리가 안 다뤄요. 교육과정에서 2개만 다루고요. 자, 그래서 축이 X축에 평행한 거는 내가 꼭지점 원점에 놓고 그리고 이 초점과 준선 사이 거리를 각각 P 이렇게 세팅을 했을 때 이렇게 세팅을 하면 자체 방정식 풀이는 식이 어떻게 나오더라? 따라하세요. y제곱은 4px. 이거는 이 틀, 붕어빵 틀처럼 이 모양은 아니 기억을 해야 돼. 따라하세요. y제곱은 4px. y제곱은 4px. 네. 그리고 뭐 그래프 개요. p가 음수면 어느 쪽으로 그려진다? 왼쪽으로 이렇게. 왜냐면 준선이 여기 있게 되고 이 세팅을 이렇게 식을 이렇게 잡아놓으면은 p가 음수면 얘가 왼쪽으로 이 준선 마이너스 p가 오른쪽으로 오기 때문에 2차 곡선 항상 초점을 뭐 하는 방향으로 그려진다? 초점을 감싸는 방향으로. 그래서 초점이 왼쪽에 있으면은 이렇게 그려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니? 네. 자, 주요 정보는 첫 번째 고정된 한 점, 무슨 점? 초점. 기본 세팅은 몇 콤마면? p 콤마요. 그 다음에 기준선 무슨 선? 준선. x는 마이너스 p. 그 다음에 우리가 2차 함수일 때 그 주요 정보들 첫 번째 무슨 점? 꼭지점 몇 콤마면? 으로 세팅을 우리가 해놓은 거야. 그 다음에 뭐까지 마지막으로? 2차 함수를 따졌을 때 축은 여기서 뭐야? 요거니까 y는 0. x축의 또 다른 이름이죠? y는 0.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축이 y축에 평행한 2차 함수죠. 사실은 이게.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식을 자체 방정식 풀어봤더니 따라하세요. x제곱은 4py. x제곱은 4py. 우리가 원방을 주요 정보 주면은 중심이랑 반지름 주면은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식도 구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제곱 이라는 그 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중심좌표랑 반지름을 대입해서 식을 구했던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y제곱은 4px와 x제곱은 4py 꼴을 알고 있어야 돼. p값만 딱 결정해주고 평행이동만 세팅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래서 얘 주요 정보 x제곱 4표의 주요 정보. 첫 번째 무슨 점? 초점. 초점 기호는 내가 뭐로 표현한다고? F. 그래서 좌표는 몇 콤마 몇으로? 여기선 0,P겠죠? 그 다음에 무슨 선? 준선. 준선은 여기선 아래로 이렇게 깔려요. L은 어떻게 되죠? L 땡땡 Y는 마이너스 P.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2차함수 따졌을 때 주요 정보 무슨 점? 얘 왜 중요한 거야? 얘를 보면 뭘 알 수 있기 때문에 평행 이동 어느 정도 했는지랑 꼭지점에 초점을 가는 변화량을 보고 누구 값을 알 수 있으니까 P 값을 알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무슨 선? 축. 축은 얘는 어떻게 되죠? 네, x는 0 이렇게 나오겠죠? y축. 자, 그 다음에 P의 절대값과 포물선의 폭. P 절대값이 커지면 폭이 어떻게 된다? 넓어진다. P 절대값이 작아지면 좁아진다. 다음. 자, 그 다음 평행 이동된 포물선의 이거 오타 있었죠? 이 축이 아니라 뭘 말하는 거였다고 내가 이거는? 준선. 자, 얘도 준선. 자, 이것만 내가 1번만 같이 하고 넘어갑시다. 자, 이렇게, 야, 만약에 이렇게 안 주고 이거랑 똑같은 표현 이렇게 줄 수도 있어. 내가 말했죠? 초점, 준선, 꼭지점 셋 중에 몇 개만 주면? 2개만 주면 나머지 다 걸 수 있어야 돼. 여긴 초점, 준선 준 거죠? 만약에 초점이랑 꼭지점 만약에 내가 아무렇게나 나볼게. 꼭지점을 0, 이렇게 줬다 쳐봅시다. 이거 안 주고 0, 이렇게 줬다 쳐봐. 그러면 이런 느낌이야. 작도를 해보는 거예요. 4,2 이쯤을 4,2라고 할게요. F 꼭지점은 어디래요? 0,2니까 여기겠죠? 요 간격 차이가 지금 몇이야? 4점. 그럼 준선은 어디 있겠어? 이 반대편이 이렇게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준선은 L 땡땡 X는 마이너스 이렇게 마이너스 4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잘 안 보이는구나. 아래 그래서 좀 잘 봐봐.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이거 얘는 셋 다 구했죠? 초점, 준선, 꼭지점. 그런 다음에 어디서 어디로 가는 변화량으로? 꼭지점에서 초점으로 가는 변화량을 보니까 x좌표가 몇 증가했죠? 4. P가 몇이구나? 네, P는 4예요. 여기가 1로 갈 때 플러스 4가 됐으니까 이걸 보고 P가 4였구나를 판단을 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무슨 이동까지만 보면? 평행이동. 평행이동은 누굴 보고 판단한다? 꼭지점을 보고. 꼭지점이 원래 어디 있어야 되는데 0,0. 근데 몇으로 갔어? 0,2로 갔거든? 그러면 y제곱은 4px 꼴의 포물선은 p가 4니까 y제곱은 4x였어 원래. 걔는 x축 방향으로 얼만큼? 0만큼 안 옮겼어. y축 방향으로 얼만큼? 2만큼이니까 원래 모양이 y제곱은 4x죠? 그럼 뭐 어떻게 써야 돼?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 곱하기 x 또는 16x. 여기까지 괜찮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요 정보 초점, 꼭지점, 준선 3개 중에 몇 개만 주면? 2개만 주면 나머지를 하나를 구하고 이렇게 작도까지 하고 방정식까지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 열심히 했던 내용이야. 한번 지금 정리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진짜 완전 기본적인 내용이고, 자, 그 다음 내용들은 뭐냐면요, 우리가 주로 이제 2차 곡선들을 문제들을 만났을 때 어떤 식으로 다뤄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다음으로 갑시다. 자, 첫 번째, 이거는 아까 계속 강조했던 내용이야. 뭐를 활용한대요? 직각 사다리꼴. 이게 뭐냐? 예를 들면 보세요. 포물선이 그려져 있어. 문제 줬어. 그리고 위에 한 점을 줬어요. 위에 한 점이 있네? 위에 점 2개 있으면 2번 생각해야 되는 거야? 위에 한 점이 있네? 그럼 내가 뭐 생각해야 돼? 그거를 내가 뭐를 표현한다고 하죠? 정의를 표현하는 거야, 그래프에. 정의가 뭔데? 무슨 거리랑 무슨 거리가? 준선거리가 어떻다? 그다음 초점거리 연결하려고 했는데 이미 되어 있으니까 내가 안 해도 돼요. 준선거리 연결하려고 봤더니 있어 없어?
바로 수선해 봐. 해주고 뭐가 같다? 거리 같다 하려고 했는데 여기 심지어 A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해놨지? 그럼 여기서 내가 뭐라 쓸까 그냥?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이게 정의를 표현한 거죠? 우리가 얘가 주어지면 뭘 해야 되냐면은 주로 가로 길이들을 다 분석해서 표현을 해놓는 게 좋아요. 자, 일단은 기본 세팅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거리, 이거 우리가 몇으로 놨죠? P. 여기 몇으로 놨죠? 그럼 이거 직사각형이니까 이만큼 몇이죠? P. 이 거리는 몇일까요? A-P 이렇게 되겠죠? 또는 얘 무슨 좌표? 그럼 내가 알게 된 사실은 포물선 위에 한 점은 X좌표를 초점까지의 거리, 초점 거리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자, 식을 한번 작성해 볼까요? 자, A 플러스 P가 뭐랑 똑같다? A 마이너스 P. A 마이너스 P가 X1이랑 어떻다? 같다. 여기 내가 뭘 쓰고 싶었다. X좌표는 따라하세요. 초점 거리 빼기 P. 따라해주세요. 다시. 따라해. X좌표는 초점 거리 빼기 P를 해주면 X좌표가 나와요. 여기서는 초점 거리가 A였으니까 A-P. 항상 이런 성질이 있더라. 그리고 여기서 끝내지 말고 이렇게까지 내려주면은 이렇게 그냥 해볼까요? 이렇게까지 내려주면은 자 보세요. 얘들아 여기 봐야 쓰지. 이 거리는 몇이에요 지금? A. 그러면 가로 길이 하나 둘 다 표현했지? 얘만 표현해주면 되죠? 얘는 뭐야? 이렇게. 그러면 주어져 있는 도형에 가로 길이는 다 표현했고 직각사될 거는 이거예요. 수선해발 내렸을 때 생기는 얘네들 가로 길이들 얘를 기준으로 관찰하는 일인 거야. 자, 한번 표시를 다 해보세요. 자, 기본적으로 포물선 위에 한 점이 주어져 있다? 그러면 저거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저거 하고 보는 게 맞아요. 근데 뭔가 부족하다? 그러면 다른 걸 더 쓰거나 아니면 정 안 되면 아까 연립해가지고 2차 방정식으로 푼다든지 뭐 점이 보이면 대입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여기는 내가 표시한 건 무슨 길이들만 다 표현한 거야? 가로 길이를 표현했죠? 세로 길이 알고 싶으면 이 y좌표 얘를 구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 도형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y좌표는 이 식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가정하면 이 점 x좌표를 뭐하면? 대입하면은 y좌표 구할 수 있겠죠? 대입으로 세로 길이는 대입을 이용해서 구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주로 관심 가는 게 가로 길이긴 하지만 세로 길이를 알 수도 있으니까 알아야 될 수도 있으니까.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게 제일 기본적인 상황이고요. 자, 다음 얘가 이제 두 번째가 제일 많이 나오는 케이스예요. 엄청 특이한 상황이야. 포물선이 있고요. 직선이랑 만나는데 그 직선이 그냥 아무데나 막 지나간 직선이 아니라 되게 포물선의 소중한 곳을 지나가는 애야. 어디를 지나는 직선이래요? 초점을 지나는, 넌 다음 거 넘겨야 돼. 네, 보시면. 자, 어디를 지나는 직선?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면 그쪽에 일단 두 개가 생기고요. 그때 되게 특이한 상황들이 많이 생겨서 얘가 문제로 되게 많이 나오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일단 볼게요. 당연히 해야 될 것들만 먼저 해봅시다. 포물선 위에 점이 몇 개가 보이네? 두 개. 그럼 각각에 대해서 내가 뭐를 표현할까? 정의를 표현하겠죠? 자, 일단 A에 대한 정의 표현해봅시다. 누구 연결? 맞아. 초점 연결돼 있으니까 바로 뭐를 하면 돼요? 하나가 내려요. 그리고 길이는 몇으로 써주면 되겠네요? A라고 돼 있으니까 그냥 A로 똑같이 써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요 가로 길이 몇이고? 이 P. 요만큼도 몇이에요? P. 요만큼도 몇이죠? P. 요만큼은 뭐라 쓰면 되죠? 그럼 만약 선에 발을 내린다면 이 길이는 뭐라 쓰면 되죠? 가로 길이 끝? 이렇게 됐죠?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점이 하나가 아니었거든. 점이 몇 개 있어요? 2개.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얘 같은 경우도 초점 연결돼 있죠? 초점 거리 몇이라고 주어져 있어? B. 그러면 바로 무슨 거리? 선, 내가 준선 거리 표현해 줄 거죠? 수선의 달. 한 다음에 길이 몇으로? P야. 그럼 봐봐. 여기도, P라고? 아, 나 잘못 썼네. B죠? 요만큼이 P죠? 야, 그럼 봐봐. 이만큼 몇이겠냐? 그리고 특히 초점 지난 직선일 때는 우리가 조금 더 연장해서 이것까지 기억해주면 좋아요. 이 초점거리 2개 연결된 이 직선의 교점 있죠? 얘부터 해서 요렇게 연장시켜서 이 큰 보라색 직각 삼각형에서 유용한 공식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얘를 한번 분석을 해볼 거예요.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이 길이가 몇이었죠? 지금 이 길이가? 얘랑 똑같은 게 A인데요, A.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여기 봐, 여기 일단 쓰지 말고 여기 봐. 보고 한번 써. 여기 길이는 몇일까요? A-B가 가장 간단히 쓸 수 있는 방법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A, B. 그럼 내가 이 보라색 직각삼각형의 빗변은 뭐라 쓸까? A 플러스 B.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서 유용한 관계식이 2개가 나와요. 첫 번째는 길이 관점에서 길이로 해석해서 도형으로 다룰 때 쓸 수 있는 관계식, 그리고 연립해가지고 좌표 계산할 때 대입해서 좌표 계산을 쓸 수 있는 관계식, 그리고 저 기울기에 대한 관계식 하나가 나와요. 참고로 바로 지금 보이는 거는 이 직선의 기울기에 대한 게 나와요. 참고로 기울기는 삼각함수로 표현하면 뭐 연속식 기억나니? 탄젠트? 세타. 중3 때 배워서 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무슨 증가량분에 무슨 증가량? x 증가량분에 y 증가량이 나서 기울기의 정비랑 똑같아요. 그래서 x축과의 양의 방향에 있는 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로 표현할 수 있거든. 그럼 봐봐. 기울기를 내가 여기서 탄젠트 세타를 표현할 수 있긴 한데 그거보다 지금 쉬운 거는 빗변분의 밑변은 우리가 삼각비 중에 뭐예요? 코사인 세타는 뭐분의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 A 플러스 B분의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야 봐봐 이걸 몰라도 사실은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하면은 이거 쉽게 내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구할 수 있죠? 제곱하고 제곱하면은 루트 4AB 그러니까 2 루트 AB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기울기는 A 마이너스 B분의 뭐 2 루트 AB 그 식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식을 외우는 거 이 두 개는 식을 외우는 건 편하고 얘는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하면은 실제로 A, B가 문제 식으로 숫자로 주거든? 그럼 얘는 내가 4 이거 5 3 하면 높이 바로 몇이야? 5, 3, 4 하면 3분의 4에서 기울기 바로 끝내면 된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아무튼 코사인 값을 알 수도 있고 아니면 기울기 M은 탄젠트 세타는 이 원리를 기억하는 게 나는 좀 더 좋아요. 이거는 그러면 A 마이너스 B분의 2루트 AB 이건 나도 안 해요. 귀찮아서. 외울 수 있으면 당연히 더 좋겠죠? 계산을 한 번 덜 할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 2번 관계식이 엄청 유용하게 쓰이는데 자, 얘네들 유도를 이제 한번 해볼게요. 일단 길이 관점에서의 관계식은 우리가 이 삼각형, 저 보라색 삼각형에서 여기 아래만 이렇게 주황색으로 잘라서 이 주황색 삼각형이랑 보라색 삼각형이 어떤 관계인가요? 닮음이죠? 닮은 비로 관계식을 하나 내가 세워볼게. 빗변과 밑변, 빗변과 밑변을 쓸게요. 자, 보라색 삼각형에서 빗변 대 밑변 식 어떻게 되죠? 몇 대 몇은? A 플러스 B. 빗변 대 밑변 A 마이너스 B는 이 비율이랑 주황색 삼각형에서 빗변 대 밑변이는 어떨까요? A 대 똑같겠죠? 자, 식 계산을 쭉 한번 해볼게. 중간 과정은 필요 없고 결과만 딱 알면 되고 이거 유도할 수 있으면 너무 좋고. 자, 전개하면은 A제곱 마이너스 2AP 플러스 AB 마이너스 2 이거 묶을 거네 하고 이거는 하고 가운데는 오른쪽 어떻게 되죠?
a제곱 마이너스 하면 일단 누구 소거돼서 기분은 좋다. 하나 보기 좋게 얘 내가 2p로 묶을게요. 마이너스 2p로 묶으면 a 플러스 b가 되죠? 이거 넘기면 마이너스 2 ab니까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은 p하고 a 플러스 b는 뭐랑 똑같다. 그러니까 여기서 식을 어떻게 마무리를 할 거냐면은 자 p를 넘길게요. p는 분모로 가고 ab 넘기면 ab 2로 넘어갈게. 그러니까 양변을 ab p로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럼 얘 좌변은 ab분의 a 플러스 b가 되고요. 우변은 뭐가 될까요? 이렇게 될 거야. 마지막 이렇게 두 개 쪼갤게요. 이렇게 쪼개면 뭐가 되고? b분의 1. 이렇게 쪼개면 뭐가 돼요?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은 뭐랑 똑같다?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a, b, p 중에 셋 중에 두 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가 바로 나와야 돼. a 길이 주고 p 값 준 다음에 b 구해라 하면 바로 이 공식에 대입하면 바로 나와요. 그래서 얘는 중간중간에 유용하게 많이 쓰이니까 길이 반점에 지금 초점 거리 이 선분의 길이에 대한 공식이죠. 그러니까 얘는 뭐 p분의 1은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 또는 뭐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은 p분의 1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고요. 그래서 써보세요. 여기까지는. 이 유도는 나중에 우리가 지금 처음이니까 일단 안 하고 2회독 할 때 아마 방학 끝날 때쯤에 이제 2회독 들어가겠죠? 그때 이제 2회독 할 때는 개념을 한번 우리가 두 번째 하는 거니까 그때 개념 간단하게 하고 증명 위주로 그때는 좀 할 거야. 지금 처음이니까 증명까지는 안 시킬게요. 자, 일단 결과를 쓰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좌표 관점의 관계식은 얘를 약간 변형을 시켜요. 어떻게 변형시키냐면은 혹시 기억나니? 포물선 위에 한 점의 x좌표는 땡땡땡땡 빼기 땡이라고 그랬어요. 까먹었어요? 네. 따라하세요. x좌표는 초점거리 빼기 p. 초점거리 빼기 p. 그러면 x1을 내가 길이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x1은 a 마이너스 b 초점거리 저게 꼭지점과 초점의 간격 길이. 자, x2는요? x2는 요 어디 갔냐? 아, 이 화살표 어디 갔어 이거? 이렇게 돼 있었어야 돼요. b 마이너스 p 한 다음에 내가 이거 정리해서 a는 하고 쓸 거고 a는 하면 얘는 뭐라 쓸 수 있죠? 얘는 b는 하고 쓰면요? 내가 뭐 할 거냐면 저기 a, b에다가 이 x1, x2에 대한 식으로 대입을 할 거야. 그래서 x1, x2, p 좌표랑 p에 대한 관계식으로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그대로 대입할게. p분의 1이니까 p분의 1은 a가 x1 플러스 p x2 플러스 p분의 이렇게 되죠? 자, 끔찍하지만 양변에 얘네 셋을 다 곱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는 x1 플러스 p 그 다음에 x2 플러스 p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여기는 얘는 둘 곱한 거죠? p랑 이거 여기는 p랑 이거죠? 그럼 둘 다 누구를 일단 공통인수로 받네? p로 묶고 그러면 얘네들 뭐 한 거? 더한 거니까 x1 플러스 x2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왜냐면 여기는 p 곱하기 이거 더하기 p 곱하기 이거 그러니까 p로 묶으면 얘네들 더한 게 되니까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전개를 할게요. 좀 끔찍하지만 자, 여기 x1, x2 플러스 이거 p로 묶으면 x1 플러스 x2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플러스 뒤에 누구 남고? p제곱 는 p하고 얘네들만 먼저 쓰면 x1 플러스 x2 플러스 2p 기분 좋냐? 뭐 안 좋아? 아, 왜 기분이 안 좋아? 없어지는데 너무 좋아야죠. 없어져요. p 여기 제곱한 게 있죠? 여기 몇 개 있고? 예, 따라서 p제곱은 이라고 쓰면 뭐라 쓰면 되죠? 그럼 마찬가지로 내가 이 초점거리는 모르는데 이 두 점 좌표 중에 이 두 점의 좌표랑 이 초점의 좌표 p 세 개 중에 두 개를 안다? 그럼 이 식으로 나머지 하나 바로 구하고 시작해야 돼. 실제 시험에서 문제 풀 때는. 알겠니? 이거 다 유도하고 있으면 시간 부족해요.
자, 그래서 좌표 관점에서는 우리가 P제곱은 x1, x2 이렇게 그래서 증명해보고 유도하는 건 우리가 2배로 써합시다. 학기 시작할 때쯤이겠죠?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여기가 좀 내용이 많았고 뒤쪽은 좀 간단해요. 자, 초점까지의 거리의 합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거는 조금 아까랑 그림이 좀 달라. 왜냐면 아까는 초점을 지나는 뭐였어? 직선과의 교점이 A, B였는데 지금 그 상황이 아니에요. 얘네 일직선상이 있지 않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거는 초점까지 거리 합에 대한 내용이라 상관이 없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 초점거리 합을 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 우리가 아까 기억나나요? X좌표는 뭐 빼기 뭐? 초점거리 빼기 P잖아요. 일단 AF, BF는 A 플러스 초점거리 합을 말하는 거죠. 자, 이거를 내가 좌표의 관점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여기다 써볼까? X좌표는 초점거리 빼기 P가 A는 하면 뭐가 되는 거야? X1 플러스 P. 그럼 B는요? X2 플러스 P니까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돼? X1 플러스 그래서 초점거리 합을 주면은 뭘 준 거랑 똑같냐면 얘네들의 좌표의 합을 준 거랑 똑같아. 여기까지 납득이 되나요? 근데 합을 줬다는 건 되게 특이한 상황이야. 합은 주로 평균이랑 관련이 있거든. 왜? 내가 평균 가고 싶으면 일단 뭐를 먼저 구해서 합을 구한다는 개수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중점이랑 관련이 있는 거야. 중점의 X좌표 가고 싶다? 그럼 X좌표 둘을 뭐 한 다음에? 더한 다음에 몇으로 나눠요? 1로 나눠요. 그럼 봐봐. A 플러스 B 이거랑 똑같다 그랬지? 그럼 이건 중점의 X좌표는 2분의 X1 플러스 X2죠? 그럼 내가 얘를 초점거리 이용해서도 표현을 할 수 있어. 만약 초점거리 알고 있다면. 자, 그러면 A 플러스 B는 X1 플러스 X2 플러스 2P니까 얘만 뭐 해버리면 넘겨버리면 2분의 한 다음에 뭐 했을 수 있죠? A 플러스 B 마이너스 이렇게. 왜냐면 A 플러스 B는 좌표합 플러스 2P였으니까. 그럼 좌표합은 A 플러스 B에다 몇을 뺀 거? 2P를 뺀 거 이렇게 넘깁니다. 이해돼? 이해되나요? 앞에 친구 이름 뭐였지? 혜진이? 혜진이? 혜리? 이거 이해되니? 이해 안 되는 거 질문 계속 해도 돼요. 자, 보세요. 자, 지금 내가 1번에서는 뭘 구했냐면은 초점거리 합을 이용해서 누구 합으로 바꿔놨어? 좌표 합으로 바꿔놨어. 다시 무슨 합을? 초점거리 합을 누구 합으로 바꿔 생각할 수 있다고? X좌표의 합으로 바꿔 생각할 수 있어. 왜냐면 X좌표는 뭐 빼기 뭐니까? 초점거리 빼기 P니까 내 마음대로 필요한 걸로 바꿀 수 있어야 돼. X좌표 주면 초점거리를 바꿀 수 있어야 되고 초점거리 주면 X좌표를 거꾸로 바꿀 수도 있어야 돼요. 필요한 거는. 자, 근데 만약에 중점의 X좌표를 구해라고 한다면 얘 중점 X좌표? 그럼 평균값 말하는 거잖아요. 중점이면. 그러면 얘네 좌표를 뭐 한 다음에 더한 다음 몇으로 나누면 되는 거야? 그게 중점의 X좌표일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알았어? 근데 너가 여기서 아까 A 플러스 B가 X1 플러스 X2 플러스 2P라 그랬죠? 지금 내가 원하는 건 얘 값만 알면 되거든? 그래서 얘를 뭐 한 거야? 이항시켰어요. 그럼 대신 뭐라고 써도 되는 거야 이거를? 2분의 A 플러스 B 마이너스 또는 이거 그냥 그냥 약분해주면 2분의 A 플러스 B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그냥 편의상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된다는 얘기야. 이 공식을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외워야 될 건 그거야 아까. 따라서 X좌표는 초점거리 빼기 P. 그거는 외워야 돼. 근데 이거는 외우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해서 초점거리 합을 X좌표로 바꿀 수도 있고 그걸 중점의 X좌표를 구하는 데 쓸 수도 있고 나아가 되는 거야. 또는 어떤 삼각형의 무슨 점의 X좌표?
무게중심도 구할 수 있어. 왜냐면 무게중심 x좌표 어떻게 구하죠? 세 개를 다 뭐 한 다음에? 더한 다음 몇으로 나누면? 여기도 합이 들어가거든. 그럼 봐봐. 근데 심지어 한 점의 x좌표가 몇인지 알고 있다? 원점이니까 0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3분의 0 플러스 x1 플러스 x 이거랑 똑같은 말이거든. 이것도 외우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 식을 외우란 얘기가 아니야. 그럼 얘들아 내가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거야? 3분의 a 플러스 b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죠. 이걸 이 식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걸 기억하세요. 초점 거리는 내가 원한다면 x좌표로 바꿀 수 있고 x좌표를 내가 원한다면 초점 거리를 바꿀 수 있다. 그래서 필요한 대로 꺼내서 쓰는 거예요. 이거는 한번 이거 바꿔볼까? 근데 바꿨는데 쓸 데가 없다? 그럼 말고. 근데 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시도를. 다음은 이제 마지막 내용이겠죠 아마? 다음이 확통부터 들은 친구는 진짜 고생 많았다. 나도 한타 있는 것도 있는데 두 타 있나? 제발. 네 마지막. 그러면 선분 기리합의 최소인데 얘는 뭐냐면요. 포물선 안쪽에 고정되어 있는 한 점이 있어요. 그리고 포물선 위 움직이는 한 점이 있어. 그랬을 때 정점, 동점, 초점까지의 이 거리의 합의 최소를 물어봐요. 어떤 상황인지 상황은 납득이 되나요? 여기서 요 위 한 점 갔다가 여기 돌아오는 최소 거리를 구하시오 뭐 이런 느낌이야? 자 그랬을 때 자 일단은 뭐부터 시작하냐면은 정의부터 시작해야 돼. 왜? 포물선 위에 점 몇 개가 보이니까? 한 개 보이죠? 그러면 바로 뭐 표현하라 그랬어? 정의. 그럼 무슨 거리? 초점거리 연결돼 있으니까 안 해도 되겠죠? 바로 무슨 거리? 준선거리. 그 준선의 선을 내리고 수선의 길이를 의미하죠? 그게 뭐랑 똑같다? A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봐. PA 플러스 PB의 최소인데 정의에 의해서 PF랑 길이가 똑같은 애가 나와버렸어. 누가 PF랑 길이가 똑같죠? 그래서 나 이렇게 바꿔도 될까? PA 플러스 PA 일단 냅두고 PF를 누구로 대체해도 되는 거야? 왜냐면 같으니까 이렇게 문제를 세팅을 해서 출제를 하는 거거든요. 바꿔치기 할 수 있냐? 이런 느낌이죠. 자 그러면 결국에 내가 원하는 길이는 이런 느낌이 되는 거야. A에서 포물선 위에 한 척까지 갔다가 수선의 발까지 가는 길이의 최소를 물어보는 건 똑같은 거야. P가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P가 좀 움직이잖아? 여기로 오잖아 P가? 이 길이의 최소를 물어보는 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P가 좀 더 움직이잖아? 이 길이의 최소를 물어보는 건 똑같은 거야. 이 길이니까 이 길이랑 똑같은 말이거든. 언제가 최소가 될 것 같니? 일직선. 일직선일 때가 최소 거리고요. 만약 거기서 더 내려가면 이렇게 되니까 요 삼각형을 생각해보면은 이 삼각형이 아니잖아. 이게 맞죠? 수는 아니니까. 이 도형을 살펴보면은 어쨌든 일직선일 때가 제일 최소 거리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근데 내가 이거 뭐라고 쓰고 싶었던지 한번 볼게요. 자, 내가 표현하고 싶었던 거는 그래. 바로 너희가 일직선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그걸 이렇게 표현해놨어. 얘가 P, H니까 A, P, H가 한 직선 위에 있어. 때 최소라고 나중에 있을 때라고 이렇게 했네. 자, 그럼 그때 최소 거리 몇일까? 여기서 바로 기호로 표현할 수 있을까? x1 플러스 p. 왜냐면 요 길이가 몇이고 p고 여기 x좌표 여기가 x1이거든요. 따라서 x1 플러스
왜냐면 기왕이면 m은 이렇게 하면 좀 보기는 좋겠죠? 최소값 m은 x1 플러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여기는 사실은 이제 아니다. 이 정도면 과해. 충분해.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이 딱 맞게 그래도 안 늦게 끝났네. 그래서 오늘 처음이라 얘들아 많이 힘들었을 수 있고 더군다나 확통까지 하는 친구들은 더 힘들었을 수 있는데요. 기하, 얘들아 기하 오늘 숙제는 첫 단어 아마 기하는 쌤곡이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 기하는 쌤곡 없지 일단 오늘 네, 없죠. 그래서 A단계 문제 빼면은 39문제, 40문제, 40문제네요 40문제니까 참고로 아마 너희가 이거를 숙제를 화요일 밤에 한다면 분명히 개념 다 까먹어가지고 문제가 하나도 안 풀릴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문제 풀기 전에 까먹은 상태로 그냥 머리 싸움에다 팍 붙이고 와야 돼요? 개념을 뭐 해야 돼? 복습을 꼭 해야죠. 개념 복습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면 좀 나을 거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너무 수고했어요.